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야영장으로 물놀이 시설로 떠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오늘과 내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더니 대구 경북의 수은주는 4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악의 폭염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텐트로 그늘막을 만들고 아이들은 텀벙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조금씩 식히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맞이해가지고 바람 한번 쐬면 도시 쪽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오니까 자연 바람도 시원하고 물속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나와서 아기들도 있으니까 바람 쐬고 아기들 물놀이도 하고 또 더운데 물이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놀기엔 좋은 것 같아요. 숨막히는 더위에 물놀이의 즐거움이 더욱 커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말이 올 여름 폭염의 절정일 가능성이 무척 큰데요. 내일도 우리 지역은 절절 끓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종일 쌓인 뜨거운 열기는 밤에도 이어지겠고 일요일인 내일 대구의 최고 기온은 39도가 예상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 환자도 매일 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폭염 속에 바닷물 온도까지 높아지면서 경북 동해안에서도 양식 어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포항시 등 시군은 양식장에 얼음을 공급해 수온을 낮추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빙기에 썰린 사각형 얼음이 쏟아집니다. 분쇄기를 통해 작은 조각으로 만든 얼음은 트럭에 실려 양식장으로 수송됩니다. 높은 수온에 어류 폐사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얼음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양식장 수조에 얼음을 넣고 수온을 측정하자 28도 안팎이던 온도가 24도 정도로 4도가량 낮아집니다. 해마다 고수온이 이렇게 와가지고 3년째 지금 현재 얼음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안 넣으면은 폐사가 많이 나오니까 해야죠.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에 고수온주의보를 내린 것은 지난달 31일. 며칠 사이에 포항과 영덕 양식장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19,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 등 경북 지역 104곳의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패류는 2,400여만 마리로 고수온이 지속되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선 시군은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양식어가를 직접 방문해 먹이 공급 중단과 조기 출하 유도에 나섰고 실시간으로 고수온 정보 등을 어민 등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긴급 예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순환펌프라든지 액화산소 또 수조에 급한 데는 얼음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도비를 긴급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어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동해안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자 포항시 등은 헬기와 해양 지도선을 투입해 수온 측정과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폭염 피해가 잇따르면서 폭염을 태풍과 홍수, 지진과 마찬가지로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폭염의 경우는 사전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입니다. 이 같은 자연현상에 폭염을 명시하면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돼 피해자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면 4만 원, 최대 1,000만 원, 치료비 약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요.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라든가 농작물 폐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는 지나가고 나면 피해 복구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사후 재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피해 복구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폭염으로 사망한 뒤 보상을 주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에어컨을 공급해 온열병과 같은 위험 질환을 미리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 내용을 사전 예방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에 폭염 2자를 넣어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재난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도움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폭염 피해를 막는 방안과 폭염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토론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명이 탄 레저보트가 바닷물에 가라앉았지만 다행히 전원 구조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완리 앞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레저용 모터보트가 침수 중이라는 선장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탑승자 9명을 모두 구조선으로 이동시켰고 보트를 인근 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탑승자들은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8명 정원인 모터보트에 9명이 탄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이달 말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과 같은 인공시설물을 집중 점검합니다.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주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저류조 청소를 제때 하고 있는지, 수심 기준을 지키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점검 기간에 산도, 탁도, 대장균군과 같은 4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수질을 개선시킨 뒤 재가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FC가 내일 춘천에서 강원FC와 2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대구FC는 시즌 첫 승을 안겨준 강원FC를 상대로 최근 3연패 부진에서 탈출을 노립니다. 대구는 지난 20라운드까지 14골만 기록하고 이 가운데 공격수 득점은 단 4골에 불과해 강원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역대급 폭염에 K리그1, K리그2 모두 경기가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 소방본부는 소방 차량을 이용해 쪽방촌과 도로에 물을 뿌리고 119 안전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